자, 이제 행렬의 곱셈의 이론 정리 중에 자, 다시 한번. 자, 지난 시간 강좌를 듣고 다시 보셔야지 행렬의 곱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정의에 썼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앞 행렬에 대한 열의 개수와 뒤 행렬에 대한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정의된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성질. 그 성질 중에 첫 번째 무슨 법칙?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셨어. 맞지? 자, 두 번째로는 영인자 원을 배우셨습니다. 자, 영인자 원에서 중요했던 명제 생각나세요? 두 놈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오면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참여 거짓이야? 참여 거짓이야. 중요한 명제야, 거짓이야. 자, 세 번째. 내용 정리 안 된 사람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영인자 2에서 중요한 건 뭐냐? A제곱이 영행렬이라면 A가 영행렬입니까? 얘 역시 거짓인 거지. 영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인자 2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A가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주 대각선에 대한 합은 무조건 빵이 될 거고. 두 번째, AD-BC가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 A가 영행렬이면 A제곱이 영행렬이고 쭉 가서 A의 n승이 영행렬이야. 근데 거꾸로 오는 것도 다 맞지만 어디만? A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거짓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하나 더. A의 n승이 영행렬이면 몇 차까지 낮출 수 있다고? 2차까지 낮출 수 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봐두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행렬에 대한 성질 여기까지 보신 거고 자, 오늘 잠깐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이 다 아신다는 전제로 자, 세 번째 보실 건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라는 주제를 배우실 거고요. 네 번째, 켈리 해밀턴 정리. 다섯 번째는 거듭 제곱에 대한 이론까지. 거듭 제곱에 대한 이론까지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여기도 다 지우고 갈게. 좀 판서를 좀 하기 위해서요. 다 아시는 명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해 나가시고 자, 3번 주제로 단위 행렬을 보도록 하죠. 단위 행렬. 단위 행렬 뭘 단위 행렬이라고 하냐? 일단 기호로 2라고 써. 2라고 씁니다. 1001이야. 자, 지난 시간에 이쪽에 대한 대각선을 무슨 대각선이라고 했어? 주 대각선이라고 했지? 주 대각선에 대한 성분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성분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단위 행렬은 어떤 성질이나 한번 볼게요. 내가 A라는 행렬을 임의적으로 뭐 3, 4, 5, 6 이렇게 써볼게. 아무렇게나 정한 거야 그냥. A에다가 단위 행렬 한번 곱해보자. 자,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했습니다. 자, 곱하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1행 1열의 성분은 3, 1행 2열의 성분은 4, 2행 1열의 성분은 5, 2행 2열의 성분은 6이 되겠지. 곱한 결과. 얘가 그대로 나왔네. 맞습니까? 이런 게 있구나. 다시 단위 행렬에다가 내가 A를 곱했어. 1, 0, 0, 1과 3, 4, 5, 6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역시 한번 더 곱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확인해보죠. 1행 1열의 성분은 얼마다? 3이 되겠죠. 1행 2열의 성분은 얼마다? 4가 되겠지. 지금 시점에서 곱셈 못하시면 안 돼. 자, 2행 1열의 성분은 얼마다? 5가 되겠죠. 2행 2열의 성분은 얼마다? 6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쪽에 있던 행렬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지. 독특한 성질 하나 발견하셨어야 돼. A랑 단위 행렬을 곱한 값이랑 단위 행렬과 A를 곱한 값이 이번엔 어때? 같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대.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라며. 근데 독특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동시에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니? A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단위 행렬은요. 곱셈한 결과 자기 자신이 나오게. 단위 행렬은 우리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곱셈에 대한 뭘까? 항등원이다. 이런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됐죠? 곱한 결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준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하나 더 들어가 보죠. 자, 단위 행렬의 제곱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단위 행렬 1001과 자, 1001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곱해보면 뭐가 되나 봤더니 얘 계산하시면 여기 1, 얘 계산하시면 여기 0, 0, 1이 되겠지. 단위 행렬에 대한 제곱도 단위 행렬이네.
그럼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단위 행렬을 무한정 곱하잖아. 걔도 역시 그냥 단위 행렬의 일승이랑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숫자에서의 1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역행렬을 배울 텐데 단위 행렬의 역행렬 역시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야. 뭐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아, 단위 행렬은 이런 성질이 있구나. 단위 행렬이 이런 거다.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했어. 단위 행렬과 A를 곱했어. 그 값은 그냥 A가 된다. 두 번째, 단위 행렬에 대한 n승 역시 그냥 단위 행렬이 된다. 이게 단위 행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성질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켈리 해밀턴 정리로 보도록 하죠. 켈리 해밀턴 정리. 자, 켈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 자, 이따가 이 켈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배우시고, 켈리 해밀턴 정리 이론 한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켈리 해밀턴 정리 역은 또 따로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주제로 켈리. 일단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켈리 해밀턴 또는 해밀턴이라고 하기도 해요. 켈리 해밀턴 정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 중3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뭐 정리라는 말이 들어간 걸 배우셨잖아. 그다음 뭐 고1 때 뭐 헤론의 정리 뭐 그런 것도 있듯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전제는 뭐냐? 전제. 이 켈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2차 정사각 행렬이야.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전제합니다. 아, 어떤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래. 2차 정사각 행렬 내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써봤어.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다. 그럼 우리 항상 보장받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성립해요.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어. 행렬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한번 봅니다. 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켈리 해밀턴 정리가 이거야. 2차 방정식 A 제곱에 주 대각선을 더하세요. 그 다음 A에 대한 1차야. 그 다음 부호를 바꾸시는 거야. 주대각선 더해서 부호 바꾼 다음에 A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AD-BC에 대한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다. 되시겠습니까? 혹시나 아직 암기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적어봅니다. 자, 이런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켈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 A제곱에 주대각선 더하신 다음에 부호 바꾸시고요. A를 곱하시고. AD-BC가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다. 부담되지만 금방 외워질 거야. 계속 나올 거니까. 아,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켈리 해밀턴 정리다. 이 켈리 해밀턴 정리 이 정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암기만 해두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뭐 정석 보시면 막 노가다 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괜찮다. 실제로 이 켈리 해밀턴 정리는 교과 과정 외야. 교과 과정 외인데 알아두시면 문제를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적용. A가 1, 1,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까요? 자, 요 놈에 대해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시면 앞으로 켈리 해밀턴 정리를 그냥 켈리 해밀턴 정리 약자로 쓸게요. 적용하시면 일단 A제곱에 주 대각선 더하신 다음에 부호를 바꾸시는 거야. 그럼 3이 되겠죠? A의 1차. AD 마이너스 4 BC 해서 빼시는 거지. 그럼 둘이 빼시면 여기 마이너스 7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 켈리 해밀턴 정리다. 어렵지 않죠? 켈리 해밀턴 정리.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1-1에 3에 2가 있다. 한번 쳐보자. 자, 이때 역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제곱으로 출발하시겠지. 주대각선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시니까 빵이네. 그럼 빵 A는 어차피 쓸 필요 없는 거잖아. AD. 일단 쓸게 이렇게. 빵 A. 어차피 쓸 필요는 없지만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AD 곱한 마이너스 1이고요. BC 곱한 여기 6인데 둘이 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7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다. 좀 깔끔하게 쓰신다면 A제곱은 7 단위 행렬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뭔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자, 이따가 이게 이론이야. 이게 이론이야. 역이라는 부분이 있어. 역은 교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켈리 해밀턴 정리가 뭔가만 일단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5번 주제로 자, 거듭 제곱. 자, 행렬의 거듭 제곱이다. 우린 뭘 거듭 제곱이라고 하냐? 차수가 높은 문제가 있어. 높은 문제들. 어떤 문제 봤더니 차수가 높아. 그럼 선생님 도대체 차수가 높은 건 몇 차부터입니까? 행렬에서는 2차 이상이면 다 차수가 높은 걸로 봐.
2차 이상이면 다 차수가 높은 걸로 본다. 차수가 높은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셨어. 그럼 반드시 지금 하는 단계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는 케이스가 4가지인데 일단 한 2-3가지만 언급하고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야. 자, 일단 행렬의 거듭제곱. 첫 번째는 뭐냐? 스텝이라고 쓸까? 1단계. 규칙성이 있니? 보시는 거야. 규칙성이 있니? 어떤 문제에 주어져 있는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규칙성이 있나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A00 B에 대한 이런 꼴. 또 101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거 무슨 행렬이니? 여기 만약 0이라면 오늘 배웠던 단위 행렬인 거지. 근데 이 단위 행렬 중에 11은 똑같은데 여기 0 하나 맞고 나머지 하나는 달라. 이런 꼴. 그 다음 101에 이쪽도 역시 단위 행렬 모양인데 이쪽만 모양이 달라. 걔네들에 대한 n승 처리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볍게 문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어차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볼게. 다시 이거 한번 가볼게요. 다시 적을 거니까. 자, 1003이 있어. 여기 2라고 쓸까 그냥? 자, 얘가 일단 A라는 행렬이라고 쳐보죠. 그럼 내가 얘를 2번 곱해볼게. 2번 곱한다. 이게 거듭 제곱입니다. 자, 곱해보시면 얘하고 얘 곱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근데 내가 보기 좋게 그냥 2의 2승이라고 적을게. 이렇게. 얘 곱하면 여기는 빵이 될 거고요. 곱셈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얘 곱하시면 여기는 3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한 번 더 해볼게요. A의 3승이 있습니다. A의 3승. 그럼 얘는 A 제곱과 A를 곱하는 거니까 A 제곱은 여러분이 방금 구하신 거. 그 다음에 A를 다시 한번 곱하시는 거예요. 자, 곱해보시면 짠. 그럼 여기는 2가 3번. 0에 3에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규칙성 발견하셨어요? 자, 규칙성이 있니의 첫 번째 A의 0, B에 대한 n승인데 봐. 요 구조인데 주 대각선만 어떤 숫자가 돼 있고 나머지는 0이야. 1승일 때 이거지. 2승일 때는 각각의 2승이 되는 거고 3승일 때는 각각의 성분의 3승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요 놈에 대한 값을 처리할 때 A의 n승 0, B의 n승이라고 바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규칙성이 있니? 이런 식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단위 행렬의 모양이고 A랑 어떤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요 놈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직접 해보시는 건데 우리 이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모친 101 부분에는 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요 부분만 n 곱하기 a가 됩니다. 이번엔 지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다 곱해 주시는 거야. 자, 세 번째 규칙성이 있니의 세 번째 B야 이렇게. 역시 이 삼각형 모양은 단위 행렬의 일부고 나머지 한 놈만 달라. 얘도 역시 101은 변하지 않는데 앞에 있는 NB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 세 가지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규칙성이 있니? 규칙성이 있다 하면 바로 그냥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간단한 연습. 자, A에 대한 n승이 101에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쓸까? A란 놈이 101에 3이야. 그렇다면 A의 n승이 101에 여기 30이 됐어. 이때 n은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얼마일까? 요 부분이 단위 행렬의 일부고 요 놈만 변하는 숫자잖아. 이게 세 번째 패턴이구나. 세 번째 패턴인데 30이 됐다. 그 말은 얘가 1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여러 번 이게 계속 계산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성이 있다면 요 세 가지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규칙성이 있니?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사람들은 다시 리와인드 하셔서 보시고 필기하시고 하셔야 돼. 노트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스텝 2. 어떤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를 보시는데 차수가 높은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처럼 규칙성이 없어.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아니야. 세 가지 패턴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2단계로 켈 해밀턴 정리를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켈 해밀턴 정리를 적용해 봅니다. 켈 해밀턴 정리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어떤 문제를 통해서 켈 해밀턴 정리를 적용했어.
켈레 멜턴 정리를 적용한다면 몇 차 방정식이 등장하지?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2차 방정식.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A라는 행렬이요. A, B, C, D야. 여기 위에다 그냥 적을까? 자, A라는 행렬이요. A, B, C, D입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면 뭐가 될까? 공식을 외우셔야지 진행 가능하겠지. A제곱에 주대각선 더하신 다음에 부호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한차수 낮추시고 AD 마이너스 BC에 대한 단위 행렬이 0행렬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외우셨죠? 자, 이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했더니 이런 애들이 나와서 첫 번째 A에 대한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의 A다 이렇게 나왔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했더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지. A제곱에 마이너스 3A의 0 단위 행렬은 0행렬 이런 구조야 실제.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슉 넘겼더니 얘가 나올 수 있잖아. 맞습니까? 자,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보는 거지. 자, 필기 다 안 된 사람은 다시 돌리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A제곱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3A라고 적었어. 그러면 A에 대한 10승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A의 10승. 차수가 높잖아. 차수가 높은 문제는 무조건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야. 2차 이상부터는 무조건 차수가 높다고 그랬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차수가 높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1차까지 낮추시는 게 포인트야. 1차까지. 자, 그럼 여기 있는 10승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1차로 낮추는 게 결국에 목표가 되는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양변에 A를 하나씩 더 곱하자. 양변에 A를 하나씩 더 곱하는 거야. 곱해보시면 A의 3승 3A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차가 되진 않잖아. 그럼 1차가 되지 않아서 위에서 A제곱을 3A라고 다시 적을 수 있대. 그럼 여기다 3A를 갖다 곱하시면 이게 3제곱의 A가 되겠지. 이렇게. 결국 1차로 만든 거라고 내가. 오케이? 다시 3승 여기 3승 얘야. 3승에 대한 값이 얘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다시 한번 A를 또 한번 곱해보시면 이제 4차로 갈 수 있겠죠? 그럼 4차로 간다면 얘는 3제곱의 A제곱이 돼. 그러나 얘는 2차니까 차수가 높아. 얘를 도로 A로 바꿔주셔야 돼. 1차로. 그 역시 A제곱이 3A니까 얘는 3의 3승에 대한 A라고 바꿨을 수 있겠지.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여러분은 2승일 때는 3의 1승의 1차, 3승일 때는 3의 2승의 1차, 4승일 때는 3의 3승의 1차 이렇게 돼 있어. 10승일 때는 3의 9승의 A의 1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내야 될 식은 뭐냐?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내야 될 식은 A의 제곱이 3A야. 그렇다면 A의 n승은 이런 구조로 쓸 수 있을까요? 3의 n-1승에 대한 A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요 단위 행렬 부분이 없어. 그 단위 행렬 부분이 없는 놈에 대한 처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거듭제곱 차수가 높은 문제를 차수를 1차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A제곱이 단위 행렬이 됐어요. 단위 행렬이 됐다. 그럼 봐. A제곱이 단위 행렬이래. 그럼 A 3승은 얼마니? 양변에 또 A를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A의 2니까. 단위 행렬은 항등원 역할을 하니까 그냥 A지, 이렇게. 맞아? 자, A의 4승. 또 한 번 A를 곱해보는 거야. 4승은 역시 A제곱이 되겠죠. 근데 A제곱은 차수가 높으니까 단위 행렬인 거지. 그럼 A의 5승은 다시 A가 될 거고. 단위 행렬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 두 개가 계속 돌아가는 순환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뺑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다. 2뺑. 두 개 뺑뺑이다. 뺑뺑이. 자, 3번.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A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단위 행렬은 0행렬이에요. 예전에 고1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셨을 거야. x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1이 0이다. 이거 오메가라는 중요한 식이었죠. 양변에다가 여러분이 x-1, x-를 곱해주시면 여기는 x3승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x3승은 1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얘가 양변에다가 a 단위 행렬 을 곱하잖아. 그럼 얘는 a3승이 단위 행렬이 돼.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숫자에서 1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며. 그럼 세제곱을 해서 단위 행렬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까? 몇 배?
얘는 3뺑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뺑. 3개 뺑뺑이다. 3개 뺑뺑이. 3개씩 값이 돌아간다 그 말이야. 3개씩 값이 돌아갑니다. 자, 네 번째. a제곱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어. K-레미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얘가 등장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쪽 우변을 봤더니 단위 행렬이 나오면 좋겠어. 단위 행렬이. 그럼 뺑뺑이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단위 행렬이 아니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아직 안 좋아.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느낌이잖아. 이럴 때는 양변을 제곱하시는 거야. 양변을 제곱하시면 a 사승이 얼마니? 단위 행렬이 되겠지. 얘는 4뺑입니다. 고1 과정에서 이거 생각나세요? i의 사승이 얼마니? 1이잖아. 얘 4뺑이잖아. 4뺑. 4뺑.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자, 마지막 5번.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야. 그렇다면 얘 양변에다가 a 플러스 단위 행렬, 여기도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갖다 곱하시잖아. 그럼 얘는 a 3승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돼. 그런데 아까 한번 경험해 봤듯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 한다? 제곱을 하시는 거지. 그럼 a의 6승은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뱅일까요? 그렇죠. 얘는 6뱅이 되겠지. 되시겠어요? 켈리-해밀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패턴이 나오면 여러분은 좀 반가워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뺑뺑인데 3뺑 이상부터는 연속된 n개 차수의 합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3뺑이면 연속된 3개 차수의 합은 제로고 4뺑이면 연속된 4개 차수의 합은 제로고 6뺑이면 연속된 6개 차수의 합은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야. 되시겠어요? 자, 일단 3뺑, 4뺑, 6뺑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하시는 방법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2뺑부터 6뺑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뭐냐? 2뺑부터 6뺑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뭐냐? 차수가 높은 문제에서 n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차수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3승이 단위 행렬이 나왔어. 얘 몇 뺑이니? 3뺑이야. 근데 내가 a의 2010승을 구하고 싶어. 차수가 높잖아. 3뺑이야. 그럼 2010을요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시면 2011로 할게. 나머지가 발생하게 만들려고. 3으로 나누시면 여기는 6에 7에 0에 나머지가 1이 되겠지. 이렇게. 이 나머지와 차수가 같아진다고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2뺑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 얘는 3뺑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니까 스텝 2에서 켈리-해밀턴 정리를 적용한 결과 이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스텝 3인데 자, 스텝 3는 별거 없어요. 스텝 1, 스텝 2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추론하시는 거야. 말이 직접 추론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노가다야. 그냥 노가다 하셔야 돼.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일단 규칙성 있나? 규칙성이 없다면 켈리-해밀턴 정리를 적용하시고 만약 이것마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접 추론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행렬에 대한 곱셈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단원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론 정리를 좀 하시고요. 문제 풀이는 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촬영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론 정리, 노트 필기를 좀 잘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행렬의 곱셈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